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4학년도 여름방학 예비 고1이자 현 중3 개정통합과학에 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출강하는 학원에 대한 정보고요. 저는 이제 송파의 로고스학원 그리고 성북의 앵커학원에서 고1 학생들의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에 대해서 지금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수강생들은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라는 4가지 과목의 어떤 교집합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이 4가지 학문이 섞여서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각각의 과목별 특성이 두드러지는 단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성취도에 따른 아니면 난이도에 따른 학생들의 대처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야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수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태까지 해왔던 통합과학과 이번에 개정된 통합과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요. 그 전까지는 고1 내신 대비 과목으로서만 이 통합과학의 의미가 있었다면 현 중3 2028년도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은 이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응시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과하고 문과가 나눠져서 좀 일부 하기 싫은 과학 같은 경우는 피하거나 그럴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의 변화도 있지만 이 과목이 학생의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강사들과 또 수험생들의 대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드러진 변화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면요. 일단 단원의 변화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 1과 2라는 파트로 2개가 나눠져 있는데 통합과학 1에서 새로 추가된 과학에 기초하는 단원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 그동안 없었던 과목이기도 하고 요 정보화 실호 쪽에서 약간의 물리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이 단원에 대해서도 모두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존의 통합과학에서 없었던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단원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과 병원체라는 생명과학 단원도 좀 들어왔고요. 전혀 없었던 요즘에 아주 사회적인 이슈인데 인공지능과 또 로봇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시대에 딱 맞는 거죠. 과학기술과 윤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원의 추가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원 과목이라고 지칭됐던 물화, 생지, 수능 과목들의 내용들이 상당수가 통합과학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물리나 화학에서 그 변화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아래 이 내용을 보시면 화학 4단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의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화학에서 가장 쉽다고 얘기했던 3단원 내용도 통합과학에 이렇게 추가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수능 과목이 되는 만큼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물리나 화학에서 단원명의 변경은 없지만 내용에 관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심화 학습이나 심화 문제용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통합과학 대비 수준의 이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개정 전에는 암기의 비중이 한 70% 이상이 됐다면 개정 후에 수능 과목에서 학생과 학생의 등수를 나열해야 되고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려움의 핵심이 어디냐? 바로 물리하고 화학이 될 것입니다. 2호 개정 통합과학의 특징에 대해서만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은 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수능 과목 채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겠죠. 시간 투자도 훨씬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원과목이라고 흔히 말했던 것들의 심화학습,
연계학습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등부터 수능까지 이어지려면 기초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 방학에 이 통합과학에 대한 기초를 쌓는데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개정 통합과학이 어려워지고 대처하기 힘든 것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거고요. 모든 강사들도 이것을 대비하고 있을 것인데, 특별히 저 박순욱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름방학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수업은 총 5회인데요. 개정된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심화로 간다는 게 학생들의 아무래도 불편한 지점일 것인데요. 저는 1회차의 원소의 주기성, 2회차에 굉장히 보강됐죠. 화학결합, 3주차에 반도체, 4주차에 역학 파트죠. 4주차, 5주차에 자율낙하 운동과 운동량, 충격량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가르칠 것이라는 점 안내드리고요. 제 수업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간추려 왔는데요. 일단 누적 주간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수업에 대한 거 다음 주 되면 까먹잖아요. 아이들의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는, 이름은 테스트지만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혹시 학생들의 기억력에 손실이 좀 있었다면 개인별 맞춤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재확인 학습을 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제가 당연히 있을 텐데 질문하기가 좀 학원은 과외나 이런 것보다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충분한 클리닉 시간 확보를 통해서 과외보다도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방학 기간은 짧고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별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화학같이 심화 학습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수능 연계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에 어떤 특정 유형을 특별히 학생들이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르쳤는데 쉬운 건 맞고 특별히 약한 약점을 발견했는데도 한두 문제만 틀렸다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오겠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점수가 높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됐다고 자신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특정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별로 개인별로 오답 유사 문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유사 문항을 통해서 그 특정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까지 이 방학 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개강 일시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고스 학원 강동관에서 7월 21일 토요일날 개강을 하고요. 시간대는 6시 반부터 9시 반에 우리 중3 친구들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